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야? 네, 오늘장 윤주의 초이스는 이 라면인 건가? 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이쯤이면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시죠? 오늘 시장 상황이 참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닭 볶음면의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삼양식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중국 공장 설립 소식에 삼양식품 사상 최고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신다면 삼양식품 1년 동안 240% 오르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이거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75만 6천 원까지 터치가 나왔었는데 윗꼬리는 살짝 달렸죠. 그런데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줬었던 다양한 이벤트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까지는 주가가 거의 좀 반등이 없이 나오고 있다가 28년도 8월부터 역대 최대 수출 매출 기록을 하게 되면서 밀양 공장에 대한 신설 공시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올해 봄이었죠. 까르보 불닭이 미국에서 풍절 대란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그야말로 슈팅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9월 달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되게 되면서 주가는 홀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먼저 주가 초강세의 이유, 어떤 이유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분기 실적 역시 잘 나왔는데 지금 보신다면 이거는 삼양식품에서 공시를 해놓은 내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흰색 그래프가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고요. 지금 주황색이 당사의 라면 수출액인데 글로벌 라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 매출은 국내 라면 중에서도 압도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3분기 누계로 봤을 때는 약 62%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장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모든 지금 항목이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는 2분기에도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 조금은 감소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오늘 좀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중국 공장 설립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트는 삼양식품의 판매 법인 설립국가의 연결 매출 추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 기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해외 매출에서 33%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시장이다라는 점 알면 되시겠고 3분기에 특히나 중국 법인 매출에 전년 동기 대비 39.9% 무려 40%가량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체크해 보신다면 중국 시장이 확실히 좀 압도적인 판매처로 좀 부각받고 있다라는 점 알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매출액과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쪽도 영업이익 추이 전망 알 수 있으실 텐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망치를 살펴보신다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8%, 컨센서스를 12.8%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주가에 초강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오늘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16일에 삼양에서
싱가포르 유한회사를 필두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거점 역할로 중국 생산법인 설립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결정이 났고요. 결국에 오늘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뉴스가 오늘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초강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알 수가 있을 텐데 중국 공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좀 레포트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최근 증권사에서는 밀양 투공장에 대한 증설로도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장 증설 소식은 중국 향의 물량을 미국과 유럽 수출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면 되시겠고요.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시장 확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중국에서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트리거가 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양식품의 주가 초강세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로 보면 계속해서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조금씩은 꺾여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해나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차장님과 살짝 인사를 나눠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특히 코스피가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밀리기는 했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태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이래저래 여러 섹터들도 조정 많이 받았고 특히나 이제 잊혀진 섹터들이 트럼프 2기가 출범되면서 관련된 IRA 법안 내지는 AMPC에서 일부 보조금 부분들이 트럼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일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조정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반도체 섹터들에 있어서 뭐 이래저래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좀 반등을 깨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그동안에 계속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었던 이수페타시스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뭐 반도체 장비 탑픽 회사들도 좀 신제품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의 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연말까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확실한 건 밸류에이션 기점으로 볼 때는 락바텀은 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내년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정도 선에까지는 좀 밸류에이션 락바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도 참 많은 물량을 내던졌고요. 1.29%나 밀리면서 바닥을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삼양식품 오늘 좀 주가가 슈팅을 홀로 보여줬고 어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강할 수 있는 종목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충분히 강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어쨌든 모멘텀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냐라고 묻자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영업 활동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우리가 가령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컨셉으로 종목을 찾냐라고 보자면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저평가고 가치주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양식품을 이러한 기준으로 보자면 세 가지 모두가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은 결국은 실적인 것 같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공장 같은 경우는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지금 해외 공장들 같은 경우는 하나 둘씩 현지 공장들 증설을 하면서 Q도 올라가고 있고 P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분모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 사실상 되게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로 잡혀있는 매출액이 1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시장 기대치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기저가 조금은 세서 성장률 기점으로 볼 때는 올해만큼의 성장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이게 섹터의 특징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 그렇게 막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 가령 해외여행 가시면 대부분 그 현지의 로컬 마트라든가 이런 분들 가시는데 저도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관심 깊게 보는 사람에 속하는데 해외여행을 가면 현지 마트에 가면 항상 그 굉장히 비싼 매대 자리에 삼양식품의 제품이 항상 놓여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쪽에서도 보는 시각이 더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수요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 쏠린 수요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 부분 삼양식품의 실적은 굉장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의 실적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셨는데 제가 오늘 브리핑을 준비를 하면서도 질문을 좀 준비를 했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부분입니다. 삼양식품이 올해 주가가 확실하게 강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이게 해외에서 정말 잘 팔린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전분기 대비 3분기 때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4분기 때도 전분기보다는 좀 소폭 감소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게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게 좀 제한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이제 앵커님께서 보신 게 아마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부분들 보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최근에 며칠 전에 공시를 낸 증설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가동률 기준으로 볼 때는 맥시멈으로 풀캐파로 돌아갔을 때 회사의 가동률이 램프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회사는 가동률 기점으로 볼 때는 네.
이거는 조금 더 뜯어보고 공부를 해봐야 되긴 네, 하겠지만 마지노선 라인이 4,500억 매출 탑라인 기준으로 4,500억 이상은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설을 해서 볼륨을 키우고 네. 그리고 증설이 완료가 될 경우에 증설 효과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되려면 최소한 가동률 기점으로 거의 뭐 풀가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보자 확인하자면 국내는 이미 풀카페로 돌아가고 있는 네. 걸로 확인이 됐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공장 증설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캐파가 증설된다면 신공장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실적의 점프업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삼양식품의 주가는 앞으로도 기대해보자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차장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 들고 오셨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가지 종목은 리누공업이고요. 한 가지 종목은 에이징랜드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이 궁금한데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로드컴 이슈랑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초이스는 리노공업 했고요. 주가적인 측면은 에이징랜드가 조금 더 좋기는 했는데 아직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아니라서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초이스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에이징랜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모픽 테마로 좀 엮여서 2024년 올해 상반기 때 참 주가가 강하다가 이 종목이 좀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9%나 넘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브로드컴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주문형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도 이쪽으로 좀 더 많이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결국 이제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AI 반도체 쪽을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네. 회사를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랑 사실은 AMD인 줄 알았는데 시장은 브로드컴을 엔비디아 다음으로 보는 느낌이 굉장히 네. 강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 최근 들어서 이제 AI 디자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MPU라던가 주문형 반도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가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 내지는 반 엔비디아 쪽에서 브로드컴에서 힘이 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인 네.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결국 이제 AI 디자인 파트너 기준으로 볼 때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브로드컴이 반등이 돼서 그러면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에 해외 쪽 비중 많고 TSMC 쪽 하고 있는 회사 누가 있어? 그러면 찾아보면서 에이징랜드가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보게 되면 주가는 사실 세게 반응을 한 거는 맞아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막판에 좀 풀리면서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요. 이래저래 요즘 이제 미 증시가 화랑기에 접어들면서 양자 컴퓨터 내지는 이런 어떤 브로드컴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항상 투자자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이 종목이 시장의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에이징랜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은 되게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이 회사 이런 거 한대가 결국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느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내년도쯤 되게 되면은 CXL이라던가 온디바스 AI라던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AI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보여줄 만한 것들은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디바이스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택한 회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내지는 그러한 어떤 밸류체인 안에 있는 회사로 선택을 당할 수 있는 회사냐라고 보자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고민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이징랜드는 사실 디자인 하우스 기준으로 볼 때는 국내 회사들 중에 사이즈가
큰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도 뭐 IDM 반도체 회사들과 비교를 하자면 로열티 수익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인지 칩셋 미디어도 반등이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가온 칩스도 주가가 괜찮았나요? 대부분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이 다 뭐 5%, 뭐 20%, 8%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의 상승은 내일 장까지 이어지지 않느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는 있고요. 당장의 실적적인 부분들로 이어지자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용은 상당 부분 좋은데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선택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징랜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이걸 조금 더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담도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초이스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택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차트상의 흐름은 에이징랜드가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떨까요? 리노공업은 사실 말이 필요한 종목은 아니고요. 네. 글로벌 후공정 쪽에서 소켓 테스트하는 회사 중에 국내 상장되는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ISC가 있고 리노공업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글로벌 탑 플레이어 회사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기 핸드셋 부품 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휴대폰이죠. 휴대폰처럼 이런 어떤 디바이스가 바뀌게 되거나 뭐 일반적인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휴대폰에서 이번에 애플이 AI 휴대폰 아이폰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디바이스의 변화가 있을 때 리노공업이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의 불량률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환경에서 이러한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고요. 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이 올해 컨센서스가 2,600억에 1,174억인데 올해 이제 컨센서스까지는 이제 도출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폰 신제품 효과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잘 안 나왔어요. 그쵸. 판매가 잘 안 됐고요. 중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별로 기대가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애플 같은 기존의 휴대폰 아이폰에서 AI 아이폰으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시가 되거나 내지는 뭐 시리에 들어가 있는 어떤 플랫폼에서의 어떤 변화가 크게 있거나라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쉽사리 이제 느껴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라는 점이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판매량에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리노공업 역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미스가 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부산에 그 공장을 현재 이제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 말 내지 하반기에 증설이 완료가 되면 지금의 현재 공장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캐펙스 풀캐파로 돌아가게 되면 2,800억 정도 됐는데 이게 내년도 되게 되면 3,000억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동 기준으로 볼 때는 온기 반영은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로 탑라인에서는 한 30%까지 증설이 효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2,600억에서 누적으로 2,800, 2,900억까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현재 실적 기준도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밀려 있는 주가 대비 밸류에이션도 좀 적당한 선까지 내려오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과다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채팅창에 온 시청자님들의 관심은 한 종목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반도체 종목들 시원한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연님께서도 이 종목 들고 계시고 절파고TV님 그리고 완두콩님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사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안 들고 계신 분들을 거의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님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78,600원 평단가고요. 지금 비중 여쭤보니까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는 일단 못하겠다. 그런데 몇 년 갖고 간다면 이 종목이 내 본전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애매한 게 값은 싸졌는데 네. 주가가 반등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내년도가 되게 되면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사업부가 너무 많은데 네.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MX 사업부 같은 경우가 이제 휴대폰 하는 회사들인데 사업부인데 MX 사업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 휴대폰 판매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이제 뭐 A 시리즈 정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보급 라인 중저가가 판매가 되는데 그 중저가 ODM이에요. 네. 전자에다 생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높지 않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이런 프리미엄 라인들이 국내에서 위주로 판매가 되고 뭐 일부 뭐 일본 일부 좀 북미 쪽에도 판매가 되는 걸로 확인이 있는데 전체적인 MS 기준으로 보더라도 계속 중국에 밀리는 게 뭐 잔인한 사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MX 사업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기대해 볼 만한 거는 플렉서블 쪽, 휴대폰 접히는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플립 쪽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MX 사업부 역시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MS 사업부에 들어가 있는 통신 네트워크 사업부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인데 DS에서 속된 말로 하자면 싸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HBM,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완전하게 밀렸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프리미엄 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위기는 뭐냐라고 보자면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작년, 재작년 정도의 분위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주가가 반등의 빌미도 나오지 않고 외국인들이 왜 계속 팔아 제낄까라고 보자면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의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들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CXMT 같은 경우는 저가 라인으로 엄청나게 싸게 팔아버리거든요. 이게 뭐 DDR5 같은 경우가 여전히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DDR4 쪽에서 가격을 너무나게 싸게 팔아 제끼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DDR5 가격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낸드 쪽 말고 그러면 메모리 쪽에서는 뭐 디램 쪽에서는 어떠냐라고 보자면 디램 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여전히 레거시 쪽은 분위기 상당 부분 안 좋은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언제까지냐라고 보자면 일단 지금 현재 자료 나온 것들 기준으로 보자면 2분기까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까지 안 올 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최악은 1분기라고 얘기를 다들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최악일 때가 항상 주가적인 부분들에서 크게 반등이 줬거든요.
1분기에 최악의 실적을 반영을 시켜 버린다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항상 매년 해왔는데 그런 사이클이 돌 때마다 이번에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두렵고 무섭기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적인 부분은 요 자리에서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대신에 5만 원 정도까지 깬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인사이트가 좋아서 내년도에 어떤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좋을 때 엄청나게 좋은 가정치를 반영시켜 주고요. 안 좋을 때 최악을 반영시키는 게 결국은 주식시장이거든요. 아까 앞전에 삼양식품인이라는 종목 종목 말씀드릴 때도 너무나도 좋을 거다라는 가정치를 두고 우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안 좋을 거다라는 가정치를 두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주식은 긍정론자가 돈을 벌고 나가요. 네. 부정론자는 손절을 치든 아니면 주식을 하시라 않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 한국 주식 시장의 역사를 봐오면 어쨌든 우상향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주식시장에 매매에 임하시는 분들도 다들 여기 보셔서 유튜브 보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시장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반등에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져오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냥 이 종목 들고 가면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넘어야 되는 산들은 참 많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뷰를 갖고 가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단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 보시면 좋은 부분은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 한 가지 종목만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고 조금 뒤에 상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 지금 평단가가 7,150원에 15%. 오늘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좋은데 9,000원이 넘어갈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르코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은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네. 왜냐면 이때 이런 상태였을 때 올해 작년 말 정도 때 상황을 보면 작년 말에 시장 주도주가 뭔지 아세요? 제주 반도체 같은 네, 주식이었어요. 네. 그 주식이 왜 올랐냐면 항상 연말 연초에는 MWC든 그런 어떤 세계 기술 어떤 그런 CES. 박람회 같은 거 네. 하잖아요. CES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기술을 다 연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왔던 게 온디바이스 AI랑 네. CXL인데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 제주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칩셋 미디어 네. 이런 회사들이 올라간 건데 물론 모멘텀은 좋아요. 좋은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 돈 버냐고요. 못 벌잖아요. 지금 시장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오늘 주가 올라간 거는 국내 상장돼 있는 디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뭔가 종목이 좋아서 올라간 거 아니고요. 그냥 모멘텀 플레이로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7,150원이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차트예요. 요거는 61선 돌파하면 이평선 기준으로 12,000원대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맞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임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트레이딩 단기 매매로만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말씀드릴 거는 따로 없어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5일선 깨면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네. 7,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플레이로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제시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차장님의 초이스는 리노공업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 반도체 종목들은 이미 다 다뤄봤기 때문에 따상님의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MNS고요. 14,700원에 10%. 매수가까지 조금 보기 힘들다면 손절해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이고 이 종목이 한참 부각을 받았던 게 전기차 화재 이슈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이 종목 그때 이후로 주가가 반토막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절 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1,400억의 영업이익 18억 그리고 적자는 마이너스 44억 정도 냈는데 현재는 실적이 이렇다 할 뭔가 그런 건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진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섹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높은 멀티플을 받는 섹터가 2차 전지 소재단 업체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양극재, 전해액, 음극재, 실리콘 임극재 하고 있는 회사들, 도전재, CNT 도전재 만드는 회사들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잘 나갔을 때 PE 한 120배, 150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그렇게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됐었는데 특히 이제 장비단 업체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받을 길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진입장벽이 높냐라고 보자면 진입장벽이 별로 안 높거든요. 보통 보면 지금 배터리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하는 회사들 보면 SFA가 원래는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배터리 장비까지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톱텍이라는 회사도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배터리 장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 그런 배터리 장비들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필에너지라는 상장 회사가 있는데 필에너지는 필옵틱스의 물적 분할 됐다가 인적 분할한 자회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반도체 장비까지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뭔가 어렵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주가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기술적인 장벽이 있냐 아니면 내지는 해자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자면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반등이 언제 나올까라고 고민을 하기 이전에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1MNS 손절에 대한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좀 손절 대응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간 종목이죠. 사브레님의 종목이고요. 인벤티지랩 11,600원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10%고요. 얼마 전에 샀는데 운 좋게도 많이 올랐네요.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인벤티지랩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내용적인 부분들은 얘네도 장기 지속형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제2의 펩트론이라고 불리다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펩트론이 뭐 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게 뭘 보여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제2의 펩트론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뭐 오늘 뭐 작게나마 뭔가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허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을 보면 뉴스로 올라가는 건데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제조 방법 특허를 확보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GLP 제재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로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올라갔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호재가 나왔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고요. 반면에 이 특허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국내 특허냐 미국 특허냐에 따라서 좀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기사상으로 보자면 확인된 거는 아니에요. 확인된 거는 아니라서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 및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고 하니 네. 요거는 내용적인 부분들로 보면 국내 특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오늘 상한가의 주인공이었죠.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2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그때까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금강불개님의 종목입니다. 농심이고요. 매수가는 35만 원, 20%. 삼양은 잘 오르는데 대체 농심은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제가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준비를 하면서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래도 음식료 섹터가 이 경기 방어에 의미가 있어서인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농심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신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 농심이 주가가 제대로 못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애매하다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멀티플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삼양식품이 올해 17배고 농심이 12배거든요. 삼양식품이 프리미엄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해도 농심은 성장이 꺾였어요. 올해 매출단에서 3조 4천억 똑같이 작년과 비슷하고요. 이익단에서 확 깎였죠. 이익단에서 올해 컨센이 올해가 찰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2,100억에서 1,900억까지 꺾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급격하게 너무 심하게 반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이즈 기준으로 볼 때는 어쨌든 농심도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 매력적인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 드리고 목표 주가는 45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3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0만 원 이상까지 보신다고 하니까 이 종목도 지금도 수익권이신데 조금 더 큰 수익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애니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HM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500원에 5% 손절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 후 아니면 익절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답답한 흐름에 좀 갇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HMM이 주가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연구체 발행을 하고 나서 연구체 발행 이슈가 있어요. 이 전환 사채 발행을 하고 나서 이거를 주식을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실적이 어떨까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최대 주주 물량인 거죠. 한국산업은행이 현재 지분율이 33% 가지고 있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이 30% 거의 두 개 주식 확 치면 3억 주, 6억 주가 되는데 요거 이제 물량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결국은 실적이 이렇게 좋아도 자꾸 뭔가 박스 상단에 걸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짝 뛰다가 다시 밀렸어요. 지금 보게 되면 박스예요. 이 박스 지금 1년째 내내 박스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은 지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운임지수가 안 좋냐? 운임지수 좋아요. 운임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쭉 보고 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2022년도 4,500 찍고 나서 거의 1,000 미만까지 깨졌다가 올해 다시 2,300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거의 1년 내내 최고가까지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주가는 반등을 못하죠. 이게 결국은 예상하지 못할 매물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좋은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4배고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도 10배면 너무 싸죠. 네.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꺾이면 HMM은 좀 아쉽지만 좀 지켜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운임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그럼 결국 마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조선업 자체도 계속 좀 도와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분위기는 딱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업사이드로 그냥 높은 기대를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코로나 때 HMM이 흠슬라. 그쵸, 흠슬라였죠. 네. 진단키트 주식보다 주가가 더 잘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실적도 받쳐줬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은 또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높은 기대를 하시기에는 저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식은 가격은 싸요. 그래서 대신에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목표 주가로 설정을 드릴 거고요. 손절 라인은 60이 더 깨지면 매도하세요. 네. 그래서 17,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매수가까지 오는 것을 본전에서는 탈출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신 만큼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봐볼게요. 미래님의 종목이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지금 15%를 들고 계신데 오늘 지금 종가 보니까 7.29% 상승을 했고요. 3,090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쪽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오늘 종가랑 평단가랑 비슷하네요.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런 주식들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데 네. 시너지 최대 주주가 신기사예요. 이거는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어요. 최대 주주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주주 물량이 꽤 많은데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좀 의문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래저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을 좀 보자면 바이오, 뭐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실적도 크게 뭐 나쁠 것 같아 보지는 않고 바이오 쪽이랑도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목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주주예요. 네. 대주주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첫 번째 주식 투자하면서 골라야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대주주 기준으로 볼 때는 신기사가 최대 주주다? 근데 그러면은 매각의 이슈가 항상 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주주분이 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가능성이 높아 보고 이렇게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깊게 미리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딱히 없어 보여요. 물론 실적도 좋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은 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셨네요. 오늘 탈출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목표 주가 3,500원 제시가 된 만큼 그때는 탈출해보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만 짚어주시죠. 시장이 어려워요. 올해 사실은 상반기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너무나도 좋은 네. 한 해를 보낼 걸로 올해 6월 달까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불과 2달, 3달 만에 6개월 동안 벌었던 모든 수익률을 다 반납하고 지금의 현재 상황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뒤돌아서고 해외 투자로 넘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네. 것 같은데 이러한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식시장은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반등에 섰던 게 결국은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버텨내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기도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과한 매도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도 많이 붙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국내 주식시장도 거래대금도 많이 급감을 했고 개인 투자자분 예탁 자금도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종목도 반등이 나오고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는 엔터, 조선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은 내일도 돌아오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잔뜩 안고 저희에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